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내년에 20대 대선을 앞두고 있죠. 역대 대통령 선거. 자, 19대 대통령 문재인, 18대 대통령 박근혜, 17대 대통령 이명박, 이렇게 역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대선 테마주들은 상당히 급등을 많이 보여줬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련주들은 수백 프로 상승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때가 되면은 항상 관련주들이 요동을 치고 여기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잘못 들어가서 쪽박을 차고,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7월이죠.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는 7월에서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22년으로 넘어가서 2022년 3월 9일에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8개월 정도 남은 거죠. 이렇게 대선 1년 전부터 1년 사이에 계속해서 그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종목은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종목은 계속해서 가기도 하고, 대선 전에 계속해서 요동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대선 후보 중에 누가 1등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과 관련된 것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어떤 조사에서는 이재명이 1위, 그 다음에 윤석열이 2위, 이낙연이 3위,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재명과 윤석열의 격차는 1% 내외. 또 다른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1위, 이재명이 2위, 이낙연 3위, 최재형. 이 조사에서도 윤석열이 1등한 조사에서도 1%가 차이가 안 납니다. 요것보다 차이가 더 나는 것도 있고 덜 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윤석열, 이재명 이 양강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누군가 한 명만 대통령이 될 것인데, 윤석열이 될 것이냐, 이재명이 될 것이냐, 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정치적으로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본인의 성향 얘기고, 그것을 떠나서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되었던 이재명이 되었던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19대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1등을 해서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홍준표, 안철수가 되었죠. 그러면 3위인 안철수 관련주로는 써니전자 같은 것이 있죠. 써니전자를 보면 19대 대통령 선거가 17년도 5월 9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17년도거든요. 보시면 3위로 마감된 안철수 관련주들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 상승하기 직전부터 여기까지 130%가 상승을 했죠. 자,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당선이 그 전부터 많은 분들이 당첨을 점쳤잖아요. 그죠? 자, 하지만 2위인 홍준표는 24%, 3위인 안철수는 21% 득표를 보였죠. 자, 주식이라는 이 생태계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때는 샤이 보수 이런 말도 많이 나왔었죠. 그죠? 샤이 보수가 나와서 혹시라도 홍준표 또는 안철수가 되지도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 기대감만으로도 상승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내려갔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대선이 끝나기 전 또는 끝나고 난 다음에는 폭락이 온다라는 겁니다. 오를 만큼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 대비 올랐지만은 그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죠. 폭락에서 다시 거기까지 내려가죠. 5월 9일이 여기입니다. 그 전 한 달, 두 달까지 급등하고 한두 달 전부터 급락이 나왔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써니전자 안철수가 안 될 거야 해가지고 한두 달 전부터 급락이 나온 거냐? 아니라는 거죠. 재료 소멸입니다. 그렇다면 1등을 한 문재인 대통령 관련주는 우리들 휴브레인 이런 것들이 있죠. 다시 17년도로 가보시면 여기 17년도 5월 여기가 선거 때입니다. 똑같죠? 선거 한두 달에 급등을 마치고 폭락을 해서 그 전에 급등하기 전까지 내려오죠. 그죠? 최고로 급등을 했을 때가 선거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7, 8개월 전에 고점을 찍고 한 번 반등 주고 두 번 반등 주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당선되고 난 다음에 관련주들이 급등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주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재료 소멸이라는 겁니다. 기대감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 전에 이미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은 다 써먹고 끝난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이번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가지고 있거나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 당선됐다, 이재명 관련주 사볼까, 윤석열이 당선됐다,
됐다. 윤석열 관련주를 사볼까? 그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폭락하는데도 계속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번 더 그 전으로 볼까요? 18대 대통령 선거는 2012년 12월 19일에 이루어졌고 1위는 박근혜, 2위는 문재인 이렇게 되었죠. 박근혜 관련주로는 아가방 컴퍼니가 있습니다. 2012년 12월 19일이면 여기가 19일이에요. 제일 내렸을 때, 여기 대비 최고로 내렸을 때 여기가 선거날입니다. 선거 전 1년 전에 이미 상승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꺼지죠. 그 전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700%가 올랐고요. 다시 700%가 내려가죠. 지금 윤석열, 이재명 관련주들은 이미 꽤 상승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역사와 같이 18대 19대 대통령처럼 고점 찍고 이제 내려오는 상태에서 이 반등을 먹을 것을 기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상승 어느 정도 했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조금 더 상승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테마주라도 차트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급등을 할 때도 상승 이격도 벌어지면 결국에 내려오고 120선 장기 이평선 딛고 올라가고요. 또 이격도 벌어지면 결국에 내려오고 240선 한 번, 두 번, 세 번 찍고 반등을 해주고, 이격도 벌어지면 60선까지 내려오고 반등을 주고, 또 내려와서 240선에서 반등 주고, 그 다음 다 깨고 역배열되고 그 다음부터 내려가죠. 이런 기초 안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관련주를 한번 쑥 훑어볼 건데 관련주들은 정말 많습니다. 뭐 다 따지자면 한 명당 50개에서 100개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 보는 것은 뭐 의미가 없고요. 대장급들 정도로 인당 한 10개 내외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주에는 크게 두 개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맥 관련주, 두 번째는 정책 관련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참 웃긴 것이, 자, 윤석열의 프로필을 보면 학력사항을 보면은 충암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이런 것이 있죠. 이 서울대학교 법학과의 동문이라는 어떤 회사가 있다. 그 회사의 뭐 대표이사이다, 또는 사회이사이다, 뭐 감사다, 이런 식으로 얽혀서 올라가는 거죠. 자, 경력사항으로 보면은 다 아시듯이 뭐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뭐 동문검사 아니면은 뭐 사법연수원 동기가 어느 회사에서 일한다, 이런 식으로 엮이면서 이제 인맥 관련주가 엮여질 수가 있고요. 정책 관련주들은 평소에 어떤 쪽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들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정책을 펼 것이라는 것이 점쳐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미리 사전에 이제 오르는 경향이 보여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정책 관련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나올 것은 뭐 다음에 뭐 또 기회가 된다면 올려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만 현 시점에서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테마주부터 보고 윤석열 인맥 관련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장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급으로 한 3개 정도만 볼게요. 첫 번째 서현입니다. 서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렇게 해서 뭐 관심 종목대 이 라인에서 한번 이렇게 상승기를 맞았었죠. 보시면 큰 그림으로 보면은 밑에서부터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위에까지 대략적으로 1600%가 올랐거든요. 오른 만큼 오른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이제 이격도가 벌어지니까 결국엔 이격도 좁히로 내려가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241선 지지받았는데 어떤 이평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받고 반등을 할 때 그럴 때 노려보든가, 아니면은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는 이것을 보지 않겠다, 본인이 그것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했으면 매매를 하더라도 손절 잡고, 매매를 안 하겠다면 너무 마음 두지 말고 주식은 다른 것도 돈 벌 게 많으니까 미련을 버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전자뿐만 아니라 뭐 모베이스도 함께 보시면 되겠죠. 같은 계열 회사니까. 좀 전에 봤던 서현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이 사회이사로 있어서 뭐 관련주고,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도 서울대학교 동문이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인맥 관련 대장주급입니다. 역시 이 종목도 밑에서부터 보면은 여기까지 400% 많이 올랐죠. 자,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60, 120, 240 이격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곳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240선 근방에서 뭐 다시 올려줄 때를 노려볼 수도 있고, 안 하겠다면 하지 마시고, 그죠? 그 다음에 대형 포장도 함께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많이 오르고 많이 이제 좁혔죠. 몇 개월 전까지는 윤석열 관련주들이 많이 오를 때, 그때는 인맥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 지금 인맥 관련주들이 많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는 정책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공정경제, SI, 시스템 통합, 도시재생,
이렇게 또 플러스 원전까지도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정책 관련주들이 최근에는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주로 한 10개 내외로만 대장급으로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SGA 인맥 관련주들 오를 때는 좀 덜 오르고, 그 다음에 인맥 관련주들이 내리고 난 다음에 최근엔 정책 관련주들이 올라주고 있죠. 이 정책 관련주들이 얼만큼 올라줄지는 뭐 미지수죠.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내린다면 그 다음에 인맥 관련주들이 또 올라줄 수도 있고, 본인 기준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첫 번째 SGA, 그 다음 밑으로 SGA 솔루션즈, 그 다음에 정원 엔시스 역시 이제 최근에 올라주었죠. 정책주. 그 다음에 오파스넷 지금 올랐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이게 예전 관심 종목이었는데 하반 가이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네요. 웹스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고, 다음 자연과 환경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동양 오르고 20선까지 조정. IB 김영 최근에 많이 올랐죠. 다음 위즈코프 최근에 급등을 하고 또 60선까지 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 윌비스 오르다가 상승해서 지금 위쪽에서 지금 좀 머물러 매물대를 만들어 주고 있네요. 자, 요렇게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한 40개 50개는 더 있어요. 다 보는 것은 뭐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재명 인맥 관련주를 봐야 되겠죠.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제 성남시 관련, 뭐 경기도지사 관련, 또 사법연수원 또 관련, 학력은 중앙대학교 관련, 이렇게 또 인맥이 나와집니다. 이재명 인맥 관련주로는 첫 번째 뭐 에이텍 같은 계열사인 에이텍 TN까지. 에이텍은 예전에 정말 많이 올랐죠. 인맥주로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600%, 700%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급등한 만큼 옆으로 지금 기어가고 있죠. 해서 이제 240선까지는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신건설 역시 많이 오르고 60선 지지 오르고 다시 120선까지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 프리엠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인맥 관련주들은 역시 지금 다 쉬고 있죠. 다음 토탈소프트 상승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내려와서 전저점까지 내려왔네요. 다음 정다운은 상승 하락 하면서 이제 올라가다가 지금 이런 추세로 보면은 적어도 60, 120까지 좀 내려와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이화공영까지, 여기까지만 인맥주 보도록 하고요. 이것 말고도 10개가 넘어요. 그 다음 정책 관련주로는 기본주택이 대표적인 것이죠. 기본주택, 공공주택, 대장주급으로 KD가 있고요. 소방차 사이렌이 이 구독자분들을 향한 제 열정에 불이 났나? 손발 죄송합니다. 역시 정책주가 함께 올라주고 있죠.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KD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좀 내려왔고요. 역시 이런 것들도 내가 접근을 해볼까 할 때는 21일 이동평균선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매수를 한다, 계속 이런 곳에서 주식을 산다, 주식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도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20선과 가까워지고 60선과 가까워지고 난 다음에 결정하고 난 다음에 손절가 본인 잘 잡고, 그죠? 그 다음에 일성건설 역시 대장급이고요. 이것은 얼마 전 관심 종목이었죠. 여기 관심 종목이고 한번 올라다 쉬었다가 최근에 급등을 해주고 있고, 역시 이제 다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범량건영 역시 정책주들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홀딩스 역시 오르고 있고, 내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야 되고, 다음 이스타코 오르고 살짝 조정 중입니다. 역시 더 내려가야 되겠죠. 자, 정책주들은 5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맥이나 정책이나 수십 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상위 그래도 5개, 10개 이내로만 대장급으로만 뽑았으니까 너무 복잡하다 하면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공부하셔가지고 더 좋은 대장주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테마주들은 급하게 오르는 또 좋은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또 내리면 아까 전에 봤듯이 뭐 다시 상승하기 직전까지 내려가는 엄청난 폭락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기준에 맞게 매매를 하셔야 되고, 안 하겠다 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곳이 있구나, 대선 때는 이렇게 또 시장이 또 굴러가는구나, 이런 또 주식 역사를 간접 경험해보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중요한 테마들은 계속해서 한 번씩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